그다음 뼈 튼튼 밥상 두 번째 원칙은요. 뼈 접착제, 비타민 D도 챙기세요. 비타민 D가 접착제가 된다고요, 김 교수님? 네. 뼈에서 칼슘을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바이타민 D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의 역할처럼 칼슘과 바이타민 D는 뼈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바이타민 D는 칼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뼈에 칼슘이 침착되는 걸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타민 D는 좀 아쉽게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타민 D는 70% 정도가 햇빛을 봐야만 생성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햇빛 보는 거, 양산 쓰시고 차단제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바이타민 D의 흡수가 부족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햇빛 좋은 날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햇빛도 잘 쬐고 그다음에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 D까지 섭취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비타민 D 풍부한 식품 저희가 이 앞에 차려놨는데 이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구할 수 있는 달걀 중에 또 이제 노른자에 많이 비타민 D가 있고요. 우유나 유제품에도 많이, 치즈 같은 유제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꽁치, 고등어에도 많이 함유돼 있고요. 또 버섯, 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자연 건조돼 있는 표고버섯은 말리지 않는 것보다 한 비타민 D가 8배 이상 함유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뼈 건강을 도와주는 접착제라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D 요리 한번 배워볼게요. 네, 비타민 D가 풍부한 요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네. 볶아 먹었을 때 더 섭취가 잘 된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들기름에다 들들들 볶을 건데, 자 그리고 옆에 또 깻잎도 준비했거든요. 깻잎도 준비를 하셨네요. 네, 깻잎도 좋다고 하니까 같이 네. 먹을 거고, 이 건 표고버섯은 네. 물에 따뜻한 물 불려주시면 이렇게 퉁퉁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말랑말랑해졌네요. 그러면 네. 이제 꾹 물기를 짜주시면 요 상태가 되고요. 네. 자, 깻잎은 요즘 또 깻잎 순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큰 깻잎 쓰셔도 되고 이런 순 쓰셔도 어린 되고. 깻잎. 그래서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네. 10초만 정도 담갔다가 빼가지고 제가 국물을 이렇게 물을 꾹 짜놨어요. 이렇게 데친 모습이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여기다가 다 같이 넣고 버무릴 건데요. 한번 버무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데쳐둔 깻잎이랑 요새 깻잎 나물이 연하고 순해서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깻잎도 또 태양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버섯 넣고 또 제가 색감을 위해서 당근도 같이 깻잎이랑 같이 다쳐놨거든요. 네, 이렇게 당근 넣어주시고 넣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매실청 매실청. 2큰술 이게 또 궁금한 약간 게 있어요. 들어가야 짭짤한 맛이 또 나죠. 저는 요즘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네네. 반찬을 좀 많이 먹는데 네네. 반찬을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반찬을 밥처럼 먹을 수. 이거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다 섞으신 다음에 버무려 주시고요. 네. 자, 반찬을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비법이 여러 개네요, 오늘. 기다려 보세요. 자, 이렇게 네. 먼저 간을 해서 버무려서 볶으시면은 조물조물 사이사이 간이 돼서 골고루 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귀찮으시면 그냥 볶아도 되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좀 묻혀서 자, 이제 볶아 볼게요. 네. 들기름 향 너무 들기름 좋죠.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고소합니다. 자, 이거 이제 볶으러 가볼까요? 자, 프라이팬으로. 한번 볶아볼게요. 자, 네. 프라이팬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미리 자, 달궈놨고요. 예열을 저희가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들기름이에요. 아까 제가 매실청 넣었죠. 네. 들기름 넣고 여기다가 나물을 넣어서 이제 나물도 살짝만 볶을게요. 그리고 이미 한번 데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 익히실 필요가 없어요. 아, 슬쩍. 네, 슬쩍. 이미 한번 익었고 표고가 걸렸으니까 향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기름 좀 코팅을 하시면서 네. 볶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저만의 또 팁이라고 한다면 요거 뭘까요? 이게 뭐예요? 육수? 다시마? 뭘까? 멸치 다시마. 멸치 다시마? 네, 뭐 뒷골이 밴댕이 넣고 끓인 건데 여기도 또 칼슘이 많겠죠. 그렇겠네요, 우러나서. 멸치니까 요거 육수를 넣어주시면 감칠맛도 좀 있고요. 좀 자박자박하게 수분 충분하게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기름을 덜 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이제 통깨를 뿌려주실 건데 네. 통깨뿐만 아니라 우리 들깨 있죠. 네. 지금 들기름이니까 들깨를 같이 뿌려주셔도 어울리겠다. 어울려요. 네. 토독토독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국물 자작하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거는 반찬이잖아요. 반찬을 밥처럼 네, 먹으면 요거는 돼요. 반찬이고. 밑반찬은 좀 뻔하고 네. 자, 여기다가 잡채.
잡채? 잡채요? 잡채는 요리죠. 당면 불려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아, 당면은 또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아, 맞다. 자, 제가 콩나물을 아, 아주 이게 비법이었어. 네, 데쳐놨어요. 여기다가 콩나물. 콩나물을 넣으시고 예. 우리 잡채할 때 간장이랑 설탕이랑 참기름 넣으시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설탕도 입맛에 맞게 조금 넣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버무리시고 버물버물. 네, 뭐 취향에 따라 참기름, 들기름 더 넣어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나물, 아까 볶아놓은 요 네, 나물을. 요 나물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담으시면은 그냥 나물 반찬. 나물, 나물 반찬. 나물 반찬. 자, 이것도 드셔보시고 다 종류별로 네. 드셔보세요. 일석이조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뜨끈뜨끈하게 나물 볶음을 하시면 되고 네. 자 이거를 사실 한 김에 약간 식히셔가지고 네. 여기다 같이 넣고 버무리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그러면은 이제 콩나물 잡채가 되는 거네요. 콩나물 잡채가 되겠죠. 콩나물 잡채. 네. 왜 우리가 당면 같은 경우는 먹고 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네, 부담스럽죠. 살찐다고 걱정하시고. 네, 근데 콩나물이 또 수분이 많고 네. 칼로리가 낮고 키도 또 크고. 아삭아삭. 네. 어우, 야, 맛있겠다. 그리고 콩나물이 없으면 숙주라든지 네. 다른 버섯 종류를 여러 가지를 넣고 이렇게 버무리셔가지고 요즘 곤약면 나오던데 그거 넣어도 오, 좋아요. 시원하니 맛있겠어요. 네네 칼로리가 조금 다 넣어진 거 네. 좀 부담 없이 해서서 예. 이렇게 자, 요건 이제 반찬에서 콩나물 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채. 잡채로. 잡채. 이렇게 듬뿍 푸짐하게 올리시고 또 우리 네. 오늘 주인공이 깻잎이랑 아유. 표고니까 네, 이렇게 좀 동글. 자, 맛있게 만들어 봤고 우리 김현영 씨가 대표로 네. 한번 맛을 보시죠. 예. 대표로. 걸어드릴게요. 예, 예. 이왕이면 잡채가 좋겠죠? 예. 잡채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깻잎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깻잎이랑 잡채랑. 네. 네. 드세요. 고소하고 달큰한 게 잡채 맛도 나면서 어우 입에 침이 그냥 넘어가네. 일단은 소리가 아삭아삭 들리잖아요. 여름철에 좀 개운하게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먹는데 부담도 없고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콩나물 잡채 도전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 먹었으면 이번에는 또 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차례입니다. 자, 운동법. 그다음 저항성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키우세요. 나왔습니다. 저항성 운동이 뭐예요, 이 교수님? 예, 덤벨이나 고무 밴드 등을 이용해서 저항을 이겨내는 그런 근육 운동을 얘기하는데요. 그 뭐 고전적인 근육 운동으로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는 우리가 벌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근육과 근육하고 뼈가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육도 좋게 그리고 뼈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걷기 운동만 할 게 아니라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하셔야겠고요. 그다음 밥상의 원칙은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K와 단백질도 섭취해야 된다고요, 이 교수님. 예, 비타민 D 외에도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비타민 K가 되겠는데 비타민 K는 양배추, 케일, 그리고 브로콜리, 상추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단백질이 중요한데 단백질은 골밀도를 올리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뼈와 뼈, 그리고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인대나 힘줄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관절이나 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연골을 형성하는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고 체내 흡수된 칼슘이 뼈로 이동하게 되는데 마그네슘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제되지 않는 곡물이나 콩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운동도 중요하고 뭐 밥상도 중요하고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잘 받아야 돼요. 네. 그 내용 짚어드릴게요. 골다공증 진단 시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겠죠, 김 교수님? 예, 맞습니다. 골다공증 역시 우리가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 아주 필수 항목으로 지금은 들어가 있고요. 국가정책사업상에서도 지금은 아주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바로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골밀도 검사를 대개는 하게 되는데요. 골밀도 검사, 그리고 골밀도 검사의 수치가 되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스코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 T스코어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은 골다공증에 해당되고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4에서는 골감소증, 마이너스 1.0 이상이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뼈 건강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지금 시각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최근
무릎 관절 부위 뼈가 무디게 뻑뻑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불편해졌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64세 여성분이라고 하십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해지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64세 여성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뼈가 좀 약해지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뼈가 되게 약해지는 시기에는 연골이 바로 동시에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연골이 약해지면 유난하게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통증이나 뻑뻑함을 잘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왔지만 운동이 약간 과도하다 싶을 때는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유발된다면은 엑스레이나 피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관절이나 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겠어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이 T지수인가 봐요. 마이너스 3.7. 약을 먹은 지 3년 정도 되었고 좋아지지 않아요. 임플란트 하려니까 3개월 이상 약을 끊고 대학병원 가서 발치하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무슨 병이 생긴 건지. 이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골다공증이 좀 심하신 거로 보이고요. 약을 드셔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뭐 적절한 치료, 뭐 다른 약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약제가 오히려 뼈에 더 좋지 않게 해서 뭐 턱뼈 괴사라든지 비정형 뭐 골절 같은 게 많이 생겼다고 해서 요즘에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적절한 치료를 더 잘해서 또 새로운 약들도 나왔고 또 새로운 병에 대한 지식들이 더 많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뭐 진료하는 게 좋겠고요. 네. 그 관련해서는 치과 선생님 또 내분비내과 선생님 상의를 하셔야겠죠. 같이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